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혼잣말 산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잣말 산책은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혼잣말하면서 산책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일시는 2022년 5월 16일 15시 28분입니다. 지금 바람이 셉니다.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최근 광명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연극적인 방법을 활용한 만남 마지막 회기를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는 기회되는 대로 병원 밖 다양한 곳에서 보다 많이 연극적인 방법을 활용한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혼잣말 산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위한 점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특정 논문에 실린 내용들을 3번에 걸쳐 소개할 생각이고 이번이 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선별한 15개 문항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저의 경험과 의견도 공유하겠습니다. 문항 번호는 논문에 기재된 번호 그대로 부르기 때문에 순서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가 먼저 문항을 읽으면 이어서 제가 말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9번째, 역할 바꾸기 기법이 바르게 활용되었는가? 50번째, 분신 기법이 바르게 활용되었는가? 51번째, 거울 기법이 바르게 활용되었는가? 52번째, 독백 기법이 바르게 활용되었는가? 4개의 문항이 서로 연결되고 비슷해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역할 바꾸기 기법, 분신 기법, 거울 기법, 독백 기법은 심리극 진행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극 전문가라면 이 4가지 기법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4개의 문항에서는 바르게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바르게라는 단어를 심리극에 적용할 때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회된다면 동료들과 함께 바르게 기법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어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3번째, 기타 여러 기법, 이를테면 꿈 작업, 원리극, 마술가게, 최면극, 그리고 역할 훈련 등의 보조적인 방법들이 바르게 활용되었는가? 방금 소개된 보조적인 방법 중에서 제가 자주 활용했던 것은 꿈 작업, 원리극, 마술가게, 역할 훈련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보조적인 방법은 마술가게와 역할 훈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는 마술가게나 역할 훈련 중심으로 심리극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병원 심리극에서는 이런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4번째, 극이 주변의 문제로부터 중심 주제로 이동해 왔는가? 주변의 문제로부터 중심 주제로 이동하는 것을 저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주인공의 마음속 미지의 동굴을 심리극 진행자와 주인공이 함께 탐험한다. 심리극 진행자는 랜턴을 들고 앞장선다. 주인공은 한 걸음 뒤에서 앞서가는 진행자를 안내한다. 진행자는 주인공의 안내를 경청하면서 어둠을 뚫고 서서히 나아간다. 지나온 동굴을 안전하게 되돌아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고려하면서 때론 보조자를 호출해 도움받기도 하고 때론 관객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주인공 주변에서 시작해 주인공 내면의 핵심을 향해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위험할 경우 심리극 진행자는 곧바로 주인공을 먼저 되돌아가게 하고 상황을 잘 살피면서 마지막에 되돌아 나온다. 이상 심리극 주인공이 주변의 문제로부터 중심 주제로 이동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묘사해 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는 주인공이 자신의 상황과 중심 주제를 잘 인식하고 곧바로 문제를 다루기 원할 경우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중심 주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57번째, 추상적인 것들이 바르게 구체화되었는가?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화할 때는 주인공과 함께 작업하되 상황에 따라서 보조자와 관객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항에도 바르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회될 때 동료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구체화하는 것인지 의견을 나누어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8번째, 주인공의 욕구에 알맞게 적절히 최대한 표현되었는가? 이건 곧바로 주인공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 안에서 주인공과 소통하고 주인공의 의사를 반영하려 노력했다면 주인공의 욕구에 알맞게 적절히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심리극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항을 이렇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주인공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적절한 표현을 도왔는가? 저는 주인공의 욕구에 알맞게 적절히 최대한 표현되었는가라는 문장을 주인공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적절한 표현을 도왔는가라는 문장으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자가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 같은 심리극을 목격한 적 많습니다.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 같은 심리극 진행자는 심리극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라이브 쇼를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카리스마도 리더십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 같은 진행자를 보면서 과욕이라는 단어가 늘 떠오릅니다. 저는 이런 심리극 진행자들에게 늘 하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심리극입니까? 59번째, 정화는 적절한 시기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이 문항을 보면서 어떤 심리극 진행자는 카타르시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항에 의하면 심리극 진행자는 매번 심리극을 진행할 때마다 반드시 카타르시스 장면을 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주인공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득 일회성, 이벤트성 심리극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면 특정 기법과 특정 도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항을 보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적절한 시기가 있어 보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심리극 진행자는 주인공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해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바타카라는 도구가 불편합니다. 카타르시스 장면을 관객과 시청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강제로 의도적으로 주인공을 자극해 분노와 울분을 끌어내는 심리극 진행자는 심리극 전문가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 기술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60번째, 정화는 충분히 되었는가? 이 질문은 주인공이 직접 대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화가 충분히 되었는지 살펴보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화가 충분히 되었는지 살펴보려면 최소한 다음날 아침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 주인공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경험했던 심리극을 회상할 때 그때 주인공은 정화가 충분히 되었는지 보다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1번째, 주인공은 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완성할 수 있게 격려받았는가? 제가 불편함을 느꼈던 심리극 진행 방식 중 하나는 주인공이 설정한 문제가 아닌 심리극 진행자가 설정한 문제에 일방적으로 주인공을 밀어넣은 상태에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인공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고 진행자가 저항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당연한 저항을 강제로 묵살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설득하면서 고집불통의 일방적인 심리극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심리극 진행자의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항에서 하지 못한 것의 주체는 주인공입니다. 다시 할 기회를 갖는 주체 또한 주인공입니다. 심리극 진행자는 주인공이 문제를 탐색하고 설정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심리극 진행자는 주인공이 설정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고 주인공이 하지 못한 것을 해볼 수 있도록 돕고 주인공이 심리극 무대를 통해 다시 할 기회를 가지도록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리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행자는 주인공의 행위를 완성할 수 있게 격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62번째, 통찰은 옳게 왔는가? 저는 먼저 이 문항에서 옳게라는 단어를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찰이 왔는지 확인하려면 통찰의 주체인 주인공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객 중에서도 통찰을 경험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찰 경험은 심리극 진행자와 스태프끼리 알아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통찰의 주체인 심리극 주인공과 이를 목격한 관객, 그리고 통찰을 경험한 관객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극도 중요하고 쉐어링도 중요합니다. 쉐어링 시간에 모두가 통찰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면 보다 의미 있는 심리극 시간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63번째, 새로운 행동들이 바르게 제시되어 훈련되었는가? 이것은 심리극의 통합 단계에서 언급되는 행동 연습과 관련된 문항으로 보입니다. 심리극 진행자가 주인공과 논의하면서 보조자와 관객도 함께 한다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주인공에게 유용한 새로운 행동들이 바르게 제시되어 훈련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64번째, 집단이 함께 몰입되도록 연출자는 집단 전체를 염두에 두고 집단원들과의 접촉을 계속했는가? 저는 심리극 진행자의 역량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관객과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집단이 함께 몰입되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65번째, 주인공이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되었는가? 지난번 혼잣말 산책에서 안전한 심리극의 조건 중 하나가 보조자의 안전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보조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안전한 심리극을 위해 저는 주인공이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되도록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위한 점검, 본극 단계에 해당되는 15개 문항 소개였습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기회 되는 대로 이곳저곳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혼잣말 하면서 혼잣말 산책을 제작하겠습니다. 이상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두치 연구소 직영주의 혼잣말 산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